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단타꾼입니다. 오늘은 미소와 신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미소와 신용을 사용하면 지금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실 수도 있고, 조금 하신 분들은 가장 많이 들으신 이야기가 미수신용을 사용하면 깡통을 찬다, 그런 이야기이실 텐데, 진짜 미수신용을 사용하면 깡통을 차게 되는지, 한번 그게 진짜 맞고 틀린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제 생각을 영상으로 찍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상한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면, 요즘 세상에 맞고 틀린 건 잘 없죠. 다른 것만 있고, 요즘 옛날에 유교사상 공자 같은 경우에는 맞은 행동과 틀린 행동들이 다 있었지만, 요즘에는 도울 선생도 노자에 관한 책을 썼듯이 모든 행동은 옳은 것과 틀린 것이 있듯이 미소와 신용도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나쁜 점과 좋은 점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미수와 신용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드리면, 신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신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가 한번 매수를 당연히 신용이라고 적힌 것에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종목명 앞에 신이라고 적힌 게 있어요. 그걸 신용을 살 수 있는데, 신용으로 사면 매일매일 이자가 붙고 장기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이자를 내면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장기가 가능하다. 이것이 신용이고요. 미수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나면 이틀 후, 3일 후, 그러니까 내일, 모레, 그 다음날 아침에 반대 매매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틀 후까지 팔아야 되는 겁니다. 딱 3일만 빌려주는 거고, 당일 샀다가 당일 팔면 이자가 없어요. 근데 당일 샀다가 다음날 팔면 매도대금 담보대출로 이자를 내고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수도 똑같이 이자가 들어간다. 하지만 당일 들어갔다 당일 나오는 거는 이자가 없다. 신용은 이자가 사자마자 있다. 하루 지나고 나서부터 바로바로 생기거든요. 얘도 뭐 당일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신용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이자가 들고 연간 한 10% 이상 들 거예요, 이자가. 근데 미수는 길게 가져갈 수는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신용을 썼었는데, 올해는 신용을 못 쓰는 이유가 전부 다 신용 과다 종목이라서 신용으로 살 수 있는 종목이 거의 없거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다들 신용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신용을 못 쓰면 신용 과다 종목이라 하더라도 미수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용을 안 하고 미수를 쓰고, 종가 베팅 할 때 제 원금보다 더 많이 미수가 들어가면 매번 이제 팔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마다 매도대금 담보대출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몇천 원씩 내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신용이고 미수인데, 한마디로 제가 가진 돈보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3,000만 원, 4,000만 원까지 살 수 있는 게 미수와 신용입니다. 그러면 요게 왜 깡통을 차느냐 생각을 해보면, 제가 다들 아실 텐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으로 4,000만 원치 한 종목에다가 몰빵을 치면 2%만 떨어져도 8%의 손실을 보고, 3%만 떨어져도 12%의 손실을 보죠. 근데 보통 종목이 3% 떨어지는 거에다 미수 안 쓰고 한 10%씩 떨어지니까 40%가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종목에 몰빵을 치게 되면 깡통을 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요거를 딱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한 종목에 자기 원금보다 과다하게 들어가면 손절이 안 됩니다. 원금 이상, 예를 들어서 미수 몰빵이라고 하죠. 원금 이상 들어가면 손절이 안 돼요. 왜냐하면 조금만 올라가도 회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회복 심리도 작동하고, 떨어지는 그 손실 금액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내 확률이 80%라고 하더라도 단 20%에 아까 보셨듯이 30% 40% 날리니까, 그거를 손절도 안 되고 그만큼 날리면 어떻게 되냐면, 손절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회가 줄어듭니다. 기회가 줄어들어요. 기회가 완전히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퇴출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깡통 아니겠습니까? 깡통. 손절이 안 되고 너무 비중이 크면은 손절이 안 되고 기회가 박탈되는 거죠. 그래서 손절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면, 손절이 안 되는 게 내 마음가짐이 안 좋아서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마음가짐도 있지만 비중 조절이나 그런 타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손절이 안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꼭 나의 마음가짐으로 난 내일부터 손절 잘할 거야, 이건 정말 크게 의미가 없는 거고요. 나의 비중을 바꾼다든지 내가 마음 편할 수 있는 비중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손절을 할 수 있는 자리라든지 내가 손절이 안 되는 자리가 또 그런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에서 그런 자리도 각각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오직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손절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비중이 커지는 건 손절이 안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커지면 손절이 안 되고 그러면은 원금이 박살나고 그러면은 시장에서 다시 재기할 기회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얘가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예를 보여드리고 올해는 어떻게 개선됐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작년 제가 8월, 9월입니다. 8월이 어떤 달이냐면 일본 1불매가 한창 활화됐던 때거든요. 1불매. 이때 하락장이었는데 저는 하락장에 돈을 많이 버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도 3월에 돈을 많이 벌었듯이 작년 하락장에 거의 40%가 넘는 이때 한 800 정도로 이 정도를 벌었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그 다음 달에 다 날렸는데 이때 돼지열병으로 날렸거든요. 이때 돈을 날린 이유가 뭐냐면 원금의 100%를 들어갔다가 떨어지니까 원금의 100%를 신용으로 더 넣었어요. 그래서 원금의 200%를 한 종목이 몰빵을 한 거죠. 물려서 물타기까지 최악의 매매를 한 거죠. 거기서 더 떨어지니까 제가 그냥 손절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벌었던 걸 한 방에 다 날렸거든요. 한 두 방 정도에 다 날렸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 이후로 절대 한 종목에 몰빵하지 않고 제가 어떤 식으로 지금도 미수를 쓰고 있는데 미수를 쓰는 이제 제가 저만의 원칙이 생겼는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1번 손절이 안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비중이 높으니까. 근데 2번 그래서 기회가 박탈된다. 그렇게 되죠. 근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이때 제가 만든 원칙이 있는데 절대 한 종목에 원금 이상 들어가지 말자, 이게 원칙이었는데 올해 중순부터는 이제 1년 정도 지났죠. 올해 중순부터는 원금의 한 종목당 원금의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최대 원금의 절반. 비중이 계속 내려가죠, 종목당. 그리고 지금 최근 두 달간 제가 투자금을 확 올리게 된 계기가 뭐냐면 원금의 한 종목당 4분의 1밖에 안 들어갑니다. 4분의 1. 원금의 4분의 1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비중이. 그래서 종목당 원금의 4분의 1이 들어가지만 제가 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종목의 개수는 늘어났어요. 종목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다 들어가요. 한마디로 비중을 줄이고 갈 만한 종목을 다 들어가는 게 요즘에 바뀐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미수를 사용합니다. 요즘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비중을 높여서 한 종목에 들어가면 손절이 안 되고 기회가 박탈되지만 저는 한 종목에 최대 원금의 4분의 1, 진짜 많이 들어가도 원금의 2분의 1 반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종목의 개수가 많아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면 4종목을 사면 제 원금이 되죠. 근데 5, 6종목 사고 싶은 게 생기면 미수로 5종목, 6종목까지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오르는 게 생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두세 종목을 익절하면 다시 미수 이하 금액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 매매도 안 나오고 제 원금 안에서 다시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한 6종목을 5종목부터 미수가 되죠. 6종목을 사면 2종목을 익절하면 다시 미수가 아닌 게 되거든요. 이해하셨나요? 한마디로 비중을 낮추고 종목을 늘리니까 미수를 사용해도 종목이 늘어나서 이 중에서 오르는 종목을 익절하고 나면 다시 미수가 아닌 것이 된다. 그럼 미수가 하는 역할이 뭐죠? 기회를 늘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비중을 높이지 않고 미수를 사용하면 기회를 늘리는 게 돼요. 왜냐하면 내 종목에 올라갈 것 같은 종목 6개 중에서 4개밖에 못 샀었던 것을 6개 다 사가지고 오르는 걸 먹을 수 있으니까 기회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6개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만약에 똥이 돼서 많이 하락을 해도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 많이 보셨듯이 9%를 두들겨 맞고 5%를 두들겨 맞아도 별로 아프지가 않아요. 요번에 최근에 그 백신주들, 치료제주들 하락 나왔을 때 제 지인들 12월 한 달 동안 번 거 다 날리고 수익금 다 날아갔을 때 저도 9% 한 대 두들겨 맞았는데 거의 수익금에 타격이 없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만큼 분할을 잘하고 올라가는 건 먹고 길게 먹고 떨어지는 것도 적당히 잘라줘도
이제 크게 타격이 안 가는 비중 관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 비결이 똑같은 종목,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저랑 똑같은 검색식으로 똑같은 종목에서 똑같이 사는데도 한 달 수익 다 날리고 저는 크게 타격을 보지 않고, 이거는 비중 관리와 이제 비중 관리와 그 세세한 매도 매수의 디테일이 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비중을 분할하라고 해도 이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작게 들어가서 무슨 수익을 내냐. 근데 작게 들어가면 또 길게 볼 수 있거든요. 몰빵하면 길게 못 봐요. 그러면 오히려 짧게 수익을 내게 되고, 작게 들어가면 야, 이거 한 10% 올랐는데 상한가도 한번 노려볼 만한데,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은데, 초보 분들이나 중수 분, 이게 지금 수익을 못 내는 분들은 제가 알려줘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언제 돈을 버냐. 그러면 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더 많이 들어가면 돈을 버니까 미수로 또 비중 높이고 손절 안 되고 시장에서 퇴출되고. 근데 저처럼 비중 맥스를 시켜놓고 비중을 최대를 제한시켜놓고 종목 수를 늘리면서 필요한 종목이 더 있으면 미수를 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익절난 거 팔게 되면 다시 미수한 금액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이 미수의 역할은 기회를 늘리는 경우가 되는 거죠. 기회를 박탈시키는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사용하면 미수가 오히려 도움이 되고, 당연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돈 많이 벌어서 6개를 다 제가 원하는 비중만큼 살 수 있는 만큼 돈이 여유가 생기면 미수 안 쓸 거예요. 이거 당연히 이자가 나가는 거니까 이자 내면서 쓸 필요 없거든요. 제가 억대 투자자가 되면 이자가 더 커질 거니까. 그래서 미수를 안 쓰는 게 좋지만, 돈이 작을 때는 기회를 늘리는, 비중을 제한시켜 놓은 상태에서는 기회를 늘리는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단점과 장점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미수나 신용 사용하는 데 있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댓글로 제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쩌다 보니 길어졌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